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자칫 하방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주가를 차트상 좀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딱히 주가를 움직이게 한 이슈는 없었으나 원전 테마는 언제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오장 들어서 또 수급의 변화도 괜찮았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현재 상황이지만 이제 회사가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좀 없으며 좀 비상한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날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차트, 브리핑 이렇게 좀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또 좋은 종목군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조 동아원 어제 단기로 좀 추천드려서 3% 이상 좀 수익 청산을 드렸는데 큰 수익률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하락장에 개인들의 계좌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좀 혼자서 매매하시기에 어려운 점도 많으실 텐데요.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다 좀 관리를 도와드리고 또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약세를 보이는지도 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여러 개씩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 75분 정도 좀 들어와 계신데 새롭게 계좌 만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좀 주식 조력자로서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증시 간단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좀 약화되면서 또한 국채 금리가 급등,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과도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2%대 상승이나 좀 하락이 자주 연출이 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1% 내외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 주었고 기관과 외인들의 또 쉴 새 없는 매도세에 끝까지 파란불을 좀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31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기관 또 매도 출회가 좀 매도를 좀 부추겼는데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6%, 코스닥은 0.38%로 하락 마감. 시가 대비해서 좀 양봉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외인들이 또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가리지 않고 각각 또 3천억 그리고 1,100억, 7,800억 이렇게 좀 이상 던졌고 기관들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4,400억, 코스닥도 630억 가량 던지면서 시장을 더 힘들게 좀 만들어 갔습니다. 4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딱 하루 좀 기분 좋게 반등을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의 기조가 좀 연속적으로 나와야 물려있는 종목들도 회복을 하고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혼자서 주식 투자하기엔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올해 들어와서 10%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기본 20에서 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급등에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워질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매매 방법이 험난한 주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의 최근 이런 흐름도 상당히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중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어제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계속되는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좀 큰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원전 테마 자체도 기대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단기 공매도 부담도 어느새 7%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또한 뭐 차트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여기 일봉이 또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뭐 이런 차트를 좀 이쁘게 만들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중에게는 악재적인 부분은 거의 해소되고 좀 나올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 몇 년 동안 또 유상증자도 두 번에서 세 차례 정도 좀 때리면서 이런 일정들을 다 소화했고 또 작년에 두산 인프라코어 신주 합병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한 대주주 또 보호예수 물량 이런 해제 그리고 1WR에 대한 이런 상장 이런 어려움을 다 견뎌냈고 앞으로 좀 실적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재무 안정화 원전 산업의 확대에 가는 길목에 좀 서 있다고 봅니다. 뭐 재미없고 지루한 흐름이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 이제는 다시 비상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체크를 해볼게요. 뭐 최근 3일 동안 주가는 뭐 등락률이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반등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셔도 수급의 개선세가 이 기간 동안에 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메인이 13만 7천 주 순매수로 4일 연속 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또 4일 연속 또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오늘 16만 5천 주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고 특히 기간이 오늘 전체적으로 17만 8천 주 매수해주면서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던 이런 흐름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금융투자가 재차 18만 주가량 나가긴 했지만 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최근 3일 동안 좋은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 32만 주 순매수 해주면서 어제 나간 물량을 고스란히 좀 들어와 준 이런 상황으로 뭐 아직 공격적인 매수 유입은 아닐지 몰라도 지난 3월 달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4월 달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만 오늘 좀 순매수가 되었다면 지난 13일과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매도도 보시면 5.2%로 좀 안정적인 이제 수량이 나왔고 15만 4천 주가량 공매를 쳤는데 뭐 이렇게 공매도 같은 경우도 한창 많이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공매 잔고가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에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차 거래도 보시면 이번에는 체결량이 좀 상환량보다 한 100만 주가량 또 많이 나오면서 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좀 늘어난 수치이지만 뭐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전체적인 방향은 좀 감소세로 이어가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4월달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점차 뭐 공매도나 대차 거래에 좀 개선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다시 뜬다. 발걸음 빨라지는 지자체. 뭐 새 정부 원전 확대에 원전 산업 육성 나선 지자체. 뭐 경북이라던가 울산, 전남 또 원전이 이제 부지가 있는 곳이죠.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공략하면서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새로 제시하는 등 원전 확대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다 원전을 보유한 지자체인 경북도는 최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전략 목표를 대폭 수정했다. 당초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5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재구성을 했고 우선 새 정부의 SMR 개발 계획에 맞춰 경주 SMR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차세대 원자로를 연구할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와 이를 연계해 SMR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적극 육성해 원전 수출 시장에 선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전 해체와 SMR 개발 등 첨단 원전 기술 수요에 따른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도 조성을 한다. 원자력 공동 캠퍼스는 원자력학과를 보유한 국내 18개 대학에 연계해 강의와 실험을 할 수 있는 대학의 과정을 공동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현재 서울대 등 다수의 대학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공동 캠퍼스에 국제 원자력 기구 분소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으로 유입된 우수 원전 과학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방 이전 과학기술 연구 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과 서울에 있는 원자력 안전진흥회를 동해안 원자력 중심지인 경주로 유치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국립탄소중립에너지 미래관과 한수원 아트센터 및 연수원의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울 3, 4호기 등이 계획된 원전이 모두 건설되면 총 10개의 원전을 보유하게 되는 울진군도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7층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2019년 출범한 초소형 원전 연구단원의 원자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비스무스 액체로 냉각되는 4세대 초소형 원자로는 최장 40년간 핵연료 교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발전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모듈화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빈원전 1, 2호기가 위치한 전남도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대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또 영광군과 협력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전 정책의 대전환기에 맞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끌어내겠다고 또 경북도 행정부 지사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원자력 힘없는 건설사 국내 시장도 훈풍. 차기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을 강화 예고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씨 좀 크게 할게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또 SMR,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인 원전 산업에 이제 집중하는 모양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2030년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약속하면서 중장기적인 원전화업 확대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 기존에 세워졌던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취소 중단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2023년 중에는 국내 2기, 해외 1기 정도의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2011년에서 12년 대비 다소 부족한 수준인 만큼 원전 투자는 성장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시점까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년 안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기 정부 출범 3년 이후에는 신규 수주 물량도 기대가 된다. 대표적으로 또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대우건설이라던가 또 현대건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또 포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건설사 그리고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르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탈원전 철회라는 기조 아래 5월 10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점차 또 정책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는 있지만 원전이라는 게 단기간에 수주가 나오고 공사를 단기간에 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수주가 나오면 그만큼 챙겨갈 수 있는 이득도 크고, 건설 한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라던가 또 시설 관리 등등등
여러 수주들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수주 한 기라도 나오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 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좀 부지 선정 그리고 안정성 문제 그리고 거기 주민들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등 또 협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이 가장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좀 기대감 가지시고 원전 테마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차트 모양이 좀 이뻐지고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뭐 2만 원 구간에서 뭐 4월 달 들어와서 한 두 차례 정도 쌍바닥을 다졌고, 뭐 3월 달로 좀 넓혀도 일단 2만 원 구간에서 한번 또 지지가 나오면서 이 라인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들도 여기 보시면 뭐 모두 수렴을 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해 나가는 그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방만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파란색 21선을 타고 또 꾸준하게 이런 반등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활발한 매수 매도가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한 400만을 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좀 올리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이 구간을 계속 지켜가는 이런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아쉽게 2만 1,000원을 지키진 못했으나 21선 부근까지는 다 왔습니다. 큰 박스권, 이 중간 부분인 21,500원 한 이 정도 좀 일단 돌파를 해줘야 23,000원 그리고 그 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변곡점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좀 힘을 비축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매일같이 급등주만 잡아서 좀 대박 수익을 노리는 게 주시장에서 답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좀 꾸준히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수익 관리, 계좌 관리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